5월 인권길에서 만난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연출을 맡은 박선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40년, 5월길은 역사의 아픔을 넘어 치유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5월 인권길을 걸으며 5.18 사적지와 강주의 생활, 문화, 예술과 자연 속에서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5월이 말하는 대동정신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강주의 5월을 직접 걸어보며 그날의 흔적을 기억하며 아직도 많은 왜곡되고 폄훼된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출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40년이 됐습니다. 한국 역사의 뜨거운 순간을 만나는 길, 그날을 기억하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1980년 5월 21일 강주 시내에서 퇴각하여 주남마을에 주둔한 계엄군들이 광주 하순간 도로를 지나가는 미니버스, 대형버스, 앰뷸런스 등의 무차별 공격을 자행한 주남마을입니다. 안미당을 해버린 거예요. 안미당.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안미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 6월 2일 날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 형태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DNA 분석에 의해서 이제 가족을 찾은 거죠, 두 사람을. 우리 역사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죠. 대천년에 보면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시민군이라고 생각하고 5월 23일에는 승객 18명을 실은 미니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탑승자 가운데 15명이 희생되고 3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계엄군은 이들 3명 중 2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여기는 18마리의 사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슴은 영혼을 축하고요. 네, 그 미니버스 총격 사건인데 17분 돌아가신 한 분 희생 그분들은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여기다 18마리의 사슴을 그렸습니다. 네. 그 후 이곳에 묻혀있던 시신은 항쟁이 끝난 뒤 주민의 신고로 발굴됐습니다. 그때 목격했던 청년들이 와서 이 자리를 지목해줘서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거든요. 올라가 500m가 뭐 저수지 있거든요. 젊은 애들은 그리 목욕하러 놀러 다녔어요. 그러지. 저수지를 갔는데 냄새가 나더래요. 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제 저수지부터 이렇게 추적해서 내려온 게 이 자리에서 온 거예요. 오늘은 졸졸졸 맑은 물이 흐르지만 40년 그땐 핏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묵념. 정말 용기 내서 이름을 써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뒤에다 이름 새겨놨다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결혼을 하며 들어온 주남마을에 32년째 살고 있는 김재림 씨는 2009년부터 30여 명이 함께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리나 학접기 등 체험을 같이 하며 자연스럽게 가슴 속에 꾹꾹 눌려놓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놓게 했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받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살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다친 사람도 없고 마음의 병밖에 없는데 좀 많이 보고 못했던 것 좀 해보고 신문화도 좀 접해보면 좋겠다. 그게 돌아가시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돈 받는 일은 못하겠어 하고 시작했던 게 몇 년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몇 년 하신 거예요? 10년째 들었어요. 10년째. 청구리 앞에서 아들 숨기고 밥 주라고 하면 밥 주고 못 나가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젊어가지고 뛰어다녔던 또 뛰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뭐 엄마 뜻 따라서 방공에 숨고 어디 나가서 두드려 맞고 했던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입을 못 열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여기 살았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60, 70이 됐는데요. 한 80대 이전에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양동시장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하여 시민군과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고 주먹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배고프다 그러는데 밥이라도 좀 해서 보내주자 그래갖고 사업을 했지요. 옛날에는 쌀도 80kg로 나왔잖아요. 가만히 쌀. 그 방앗간을 그냥 밥을 쪘지요. 어디서 할 데가 없지요. 쪄갖고 그때 이제 뭐 반찬도 뭐 또 해다 줄 수도 없는 상태고 참기름 치고 깨소금 넣고 소금 잘 쳐갖고 밥을 비벼서 주먹밥을 했죠. 전대 저대 연락을 하니까 와가지고 밥을 이제 상인들은 조를 나누어 밥을 짓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받아서 주고 함께 시위에 참여하는 등 대동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그거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드셨어요? 대충 그거는 그때 당시에 쉬지도 안 오고 그냥 그때만도 또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요. 해다가 준다는 그 마음뿐이로 해놔서 몇 개 당시 몇 개를 쌓는가 그걸까지도 몰라요. 아침에 이거 언제부터? 아침에 싸자네 이제 11시 쌌지요. 그리고 하루는 안 싸고 잠깐 가서 몇 시간씩 섭외를 했지. 그래서 며칠 정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날짜도 다시 기억을 해놓고 다 저기를 해놨을 건데. 그 당시 경기도 포천 8사단 현역 상병이었던 문상식 씨는 한 숟가락씩 쌀을 적게 절미 운동을 하여 강주로 쌀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선임이 그때 당시 광주 휴가를 나왔는데 광주역에서 열차를 못 타니까 기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장성까지 걸어서 가가지고 거기서 복귀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죠. 사실 군대 생활할 때 가스실에 들어가도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안 됐는데 진짜 아비규환이더라고요. 민주의 문을 들어서자 높이 40m의 석조탑인 5.18 민중항쟁 추모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감싸진 손모양 안에 알모양의 돌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혼령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5.18 묘지 성역화 사업이 3년 만에 완공되어 구 묘지에 묻혀있던 분들부터 이곳에 안장됐습니다. 총 10개의 촛대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촛대 아래에 보시면 동물들이 좀 그려져 있는데 동물들이 그려져 있으면 뭘까요? 네, 12간지, 12지신,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 12지신인데요. 맨 앞에 쥐와 맨 뒤에 돼지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5월 21일 날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집단 발포의 명령을 최초로 내린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맨 처음에 집단 발포에 대한 시작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쥐가 없고요. 맨 마지막에 돼지가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40년인 올해도 어떤 새로운 증언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5.18의 진상규명이 다 되지 않았고 40년 이후 쭉 계속해서도 우리가 5.18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뜻을 좀 담아서 돼지가 없습니다. 저도 참배를 합니다. 참배단 양쪽에 하늘색의 청동상이 보입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군을 형상화한 무장항쟁 군상, 슬픔을 딛고 승리를 노래하는 대동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대동세상 군상입니다. 5.18 기간 동안 광주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이 김경철 열사시고요. 말씀하시는 것과 듣는 것을 못하시는 농아셨어요. 딸의 이 100일 돌잔치 때 친척들이 광주로 내려와서 식사하고 돌려보내시고 돌아오시던 과정 속에서 지나가던 계엄군들에게 붙들리셨는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온몸으로 저항하셨지만 계엄군들은 계속해서 너 뭐 폭동 일으키는 폭도지 라고 하면서 열사를 폭행했고 열사가 주머니에 있는 농아 신분증을 꺼내서 증명하려 했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열사를 구타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데요. 뒤에 보면 열사의 따님께서
나중에 좀 장성하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희생된 전북대 이세종 열사, 5.18 당시에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간현 열사. 민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더욱 숙연해집니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 이문현 행진곡이 두 열사분의 영웅 결혼식을 기념하며 추모하며 만들어진 노래다라는 것들이 좀 있고, 이 노래를 만드신 백기환 선생님이나 뭐 황석영 선생님이나 전용원 선생님 이런 분들은 특히나 백기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래에 대한 특허권 자체를 본인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이런 투쟁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에게 이 노래 특허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따로 특허권을 내지는 않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좀 있고, 이곳엔 5.18 500여 명의 희생자를 모셨습니다. 1묘역에서 10묘역까지 있습니다. 봉분이 없는 행방불명자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신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영웅입니다. 여기를 다녀간 시민들이 직접 쓴 추모 리본이 나붓기입니다. 저도 추모의 마음을 더하며 방명록에 잊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5월) 정신이야말로 우리 삶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 또 오늘날까지 촛불혁명까지도 사실은 5월의 정신들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더 나은 세상은 이런 5월이 말하는 대동정신, 또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 이런 것들을 만나실 수 있는 곳이 5월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아직도 많은 5.18에 대한 왜곡, 또 폄훼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05 보안부대는 청소년 교육시설로 지금 리모델링 돼서 활용 계획을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군통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지금 트라우마 센터로 다시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5.18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면면이 이어져 오는 5월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5.18은 이미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강주의 5월을 직접 걸어보며 그날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는 5월길. 5월길은 역사의 아픔을 넘어 치유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민중길, 의향길, 예술길, 남도길, 인권길 5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 저는 5월 인권길을 걸으며 5.18 사적지와 강주의 생활, 문화, 예술과 자연 속에서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억하라 5월 정신, 꽃 피어라 대동세상. 그날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